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개최된 제2회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연차 총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80개 국가로 늘어난 회원국 참가자들에게 제주의 산업과 자연 환경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총회가 마무리된 뒤 참가자들이 찾은 곳은 제주의 물을 생산하는 제주도 개발공사. 총회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삼다수의 생산 과정을 직접 둘러봅니다. 제주 지하수의 특수성과 청정함을 확인하며 수자원 활용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히 물 부족 국가의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Due to climate change and the water reservoirs that we have here would be impacted. So the city as a whole seems to have a strategy to deal with that. So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but I think I'm very impressed. 제주의 자연환경도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요트를 타고 바다에서 바라보는 주상절리의 특이한 풍경은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빼어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제주 카본 프리와 그린 에너지 정책은 개도국을 비롯한 회원국의 한국의 성공 사례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It's much more beautiful than everybody could tell me. I took yesterday a tour to the aquarium and the natural stone park, and it was very nice. And today's tour is really fantastic. 내년 6월 인도 뭄바이에서 다음 총회를 기약하며 막을 내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연차 총회. 세계 80개국의 제주의 산업과 자연환경 등이 소개된 만큼 이번 경험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할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랫동안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해온 제주에 최근 외래식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생명력으로 토종식물까지 고사시키면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푸른잎에 칡덩굴로 가득했던 도로변의 옹벽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온 외래식물인 배지가 여물어가면서 콩깍지 형태로 군락을 이룬 겁니다. 햇볕이 잘 드는 도로변을 따라 불과 몇 년 새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가뭄이라든지 이런 비가 적게 올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습기에 약한 식물들은 좀 증식이 억제될 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그 증식이, 그러니까 가뭄에도 강하기 때문에 증식이 상대적으로 빨리 늘어나고. 또 다른 도로변 화단에는 노란색 꽃이 눈에 띕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큰 금계국입니다. 또 다른 외래식물인 개망초와 인체에 해로운 애기수염까지 섞여 토종식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곳은 한 달 전에 개민들레 예초 작업을 했지만 또다시 개민들레 밭으로 변했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개민들레는 한 개의 포자에서 만 개의 꽃씨를 퍼뜨리면서 제거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제주에 서식하는 외래식물은 187종.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제주도가 외국인들의 그 왕래가 제일 잦고, 그 다음에 동시에 외국 배들이 많이 들어올 때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골프장이나 이런 데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외국에서 묻어온 씨앗이 번질 수도 있고요. 생태계의 교란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외래식물에 대한 검역과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 체계가 개선됩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원수 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5월까지 새로운 요금 산정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하수 사용료는 농업용의 경우 토출구 지름 50mm에 월 5,000원을 부과하는 등 사용량에 관계없이 요금을 내도록 해 정확한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범죄나 교통사고 발생 등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TV가 제주에서 처음 선보입니다. 제주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AI CCTV를 개발해 오는 2019년부터 시범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AI CCTV에는 구글의 알파고처럼 수많은 CCTV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을 예측하고 특정인이나 사물을 추적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능이 탑재됩니다.
5.18에 대한 왜곡과 변명으로 일관된 전두환 회고록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5월 단체들이 법원을 찾았습니다. 역사 쿠데타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출간물에 대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송 대리인들이 찾아낸 회고록 속의 거짓말만 3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광주 MBC 송정근 기자입니다. 또다시 법원 앞에 선 5월 유족과 단체들. 손에 든 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160여 페이지에 걸쳐 5.18을 왜곡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해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교활하게 허위 사실을 기대하여 5.18 민족 유족들과 광주 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5월 단체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두환 씨가 쓴 가짜 역사에서 30여 가지가 넘는 허위 사실을 가려냈습니다. 먼저 5.18 북한군 개입설은 국가 차원에서 수차례 조사했고 진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부분은 최근 전일 빌딩에서 180여 개의 총탄 흔적을 국가수가 감식한 것으로 간단히 반박했습니다. 군인들이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고 자신은 5.18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30년 전 내란 목적 살인죄로 사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들었습니다. 5월 단체는 전두환 씨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회고록에 왜곡 세력의 주장을 집대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5.18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극우나 일부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집대성한 책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5월 단체는 또 다양한 5.18 왜곡에 앞장서는 지만원 씨가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왜곡한 화보집에 대해 출판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열목어는 맑은 계곡에만 사는 냉수성 어종입니다. 그런데 요즘 날이 무더워지면서 강원도 홍천에서는 상류로 이동하는 열목어의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거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열목어의 모습을 춘천 MBC 전영재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오대산에서 내려온 시원한 물줄기는 첩첩산 중 계곡을 따라 흐르다 홍천군 내면 칙소폭포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7개의 소로 이루어졌다 하여 붙여진 칙소폭포. 이 칙소폭포는 우리나라 열목어 최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다 5월 초순이면 열목어들은 산란터를 찾아 거센 폭포 물살을 거스르며 상류를 가기 위해 생명의 도약을 시작합니다. 거센 물살에 다시 소로 떨어지지만 열목어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산란철이 끝난 요즘 한여름 더위로 칙소폭포의 수온이 올라가자 냉수성 어종인 열목어는 다시 폭포를 거슬러 올라 상류로 가기 위한 대장정이 아침부터 한창입니다. 온 힘을 다해 거센 폭포에 몸을 던집니다.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뛰고 오후에는 3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이 뜁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회귀성 어종인 열목어가 3m가 넘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은 생명의 신비감을 더해줍니다. 한 번의 성공에 상류를 올라가는 열목어는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거센 물살에 몸을 던지며 고향을 찾아 나서는 생명의 이동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열목어는 울창한 숲과 흐르는 물의 양이 풍부하고 여름에도 수온이 20도를 넘지 않는 곳에서 서식합니다. 거센 폭포를 거스르며 상류를 향하는 열목어들의 생명의 향연,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합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네,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올라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땐 이 낮더위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1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더위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2도 내외,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도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햇볕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시정도 양호해서 장거리 운행하기 무난하겠고요. 섬 지역의 기온 21도 내외로 출발해서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은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소년범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소년범은 896명으로 이 가운데 29%가 재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 3년간 제주 지역 소년범 재범률이 30%대에 육박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도라지 재배 농가에 피해보전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 품목에 도라지가 선정됨에 따라 1헥타르당 170만 원 수준의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한중 FTA 협정이 발효된 재작년 12월 이전부터 도라지를 재배한 임업인으로 지역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양식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담당할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질병연구센터가 오는 30일 문을 엽니다. 수산질병연구센터는 사업비 38억 원이 투입돼 제주시 구자읍의 지상 2층,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로 지난달 완공됐습니다. 연구센터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검사, 그리고 양식수산생물의 질병 예방과 진단, 치료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예방 일제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최근 이른 고온 현상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일식점과 횟집 등 405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소의 수족관물을 채수하는 식중독 원인균 검사도 실시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2017)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이 제주에서 열립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의 중소기업 대표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섭니다. 또 학계 등 전문가가 참가하는 정책 토론회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